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취재 수첩 가격 대신 비율로 종부세 걷자는 여당인데요. 오늘은 세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조세의 기본 원칙은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인데 가뜩이나 부자에 대한 징별적 성격이 강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1~2%로 못 박으면 조세 저항이 폭발할 것이란 지적 역시 세금의 보편성 원칙을 무시한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종부세 상위 1%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5억 원 이상,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 주택이다. 상위 2%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시가 15에서 16억 원 이상이다. 입법권자들이 기준을 상위 1%로 하고 싶으면 공시가 15억 원 이상으로 정하면 된다. 만약 2%를 원하면 12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면 될 일이다. 염두에 두는 것과 실제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세무 치면은 나오고요. 다산 칼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위험한 실험이란 내용입니다. 최저 법인세율은 가능한 한 조세 경쟁 상대를 배제해 자체 조세 기반을 확보하려는 발상이다.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 수단은 원료 조달 가능성, 사회 간접 자본 등 다양한데 하필 조세를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나라를 힘으로 몰아붙여 입지 경쟁에서 배제하는 것 공정 경쟁이 불공정한 게임이 아닌가? 조선 피난처가 얻는 이익은 조세가 가장 높은 나라들을 희생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논리로 최저법인세율을 옹호하는 건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최저법인세율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처럼 영토와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다. 투자가들의 관심을 불어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그런 나라들이 낮은 조세 정책을 추구한 이유다. 조세 피난처를 없애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나라는 프랑스 32%, 독일 29.9%처럼 높은 세율을 없이는 재정 조달이 불가능한 방만한 재정 복지 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 나라들은 미국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뭐 독점이지 않을까요? 가삼성가 상속세 납부기일 임박 납부액 내주 공개라고 하네요. 경기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세가 얼마일지도 관심이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땅 1322만 제곱미터 중 절반의 소유자다. 나머지 절반은 제일모직 법인 땅이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용인 땅의 가치를 3조 2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국내 회계 법인들은 이보다 낮은 9천억에서 1조 8천억 원 제시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 국민품으로 모두의 미술관 되는 리움이라고 합니다. 사회 한원으로 가닥을 잡은 유족은 이건희 컬렉션의 상당수를 국가기관뿐 아니라 삼성문화재단을 통해 리움과 호암미술관 등으로 출연할 전망이다. 공익재단으로의 출연 기증은 사유미술품을 공익화를 의미한다. 리움은 삼성의 또 다른 자기 주머니로 보면 오해다. 공익재단으로 기속된 미술품은 매매가 불가능하고 작품을 팔아 현금화할 수 없다. 국내 법에서는 공익법인이 훼손할 경우 모든 자산을 국고로 기속한다. 흔히 리움을 삼성 소유로 생각하지만 이미 리움은 개인의 손을 떠난 공익기관이란 의미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가액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뜻 미술품으로 절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유족은 1조 원 가까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기증을 통한 세금 경감보다 포기하는 현금이 더 크기 때문이다. 3조 원으로 평가된 미술품은 해외 경매를 통해 매각할 경우 상속세 최대치인 50% 세율이 적용된 1조 5천억 원만 납세하면 매각 재반 비용을 빼도 1조 원을 현금화할 수 있다. 유족은 상속세 6년 분할 납부 제도인 연부연납을 택해도 연간 2조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신용대출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법인세 인상 결국 25%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법인세율 25%를 올릴 경우 앞으로 15년간 6천억 달러 671조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8년간 2조 2,500억 달러를 늘리겠다는 계획에는 못 미친다. 악시오스는 또 다른
또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 인상 구상 중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이들이는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5%에서 21%로 올리는 것은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는 추가로 7천억 달러를 회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법인세 올라도 우리나라는 세가 안 늘었어요. 예, 법인세 오르면 이익이 똑같지 뭐 늘 거라는 가정하에 말한 것 같은데 법인세 늘고 이익이 줄어들면요 오히려 줄 수도 있습니다. 구은서 기자네요. 자, 유안타증권은요 서울옥션이 지난해 4분기 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올해 1분기 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7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찾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 서울옥션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이다. 작년 11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 개인이 미술품을 팔아 얻는 양도가액, 매도가액을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세율 20%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기존에는 거래 횟수에 따라 최고 42%의 사업소득을 부과했었다. 또 미술품은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다. 양도가액이 6천만 원을 넘더라도 필요경비 비율이 양도가의 8에서 90%까지 인정한다. 국내 생존 작가의 제품은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어도 비과세다. 여기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을 계기로 세금을 현금 대신 그림 작품으로 내는 문락제 도입 여부도 논의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한혜경 기자입니다. 상속세율 인하, 차등 의결권 김부겸 경제정책에 쏠린 눈입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 금기어로 지급되던 상속세 인하도 언급했네요. 김지명자는 저서에서 기업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차등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및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등 세제 개편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고무줄 공시가 내년 대선도 흔든다고 합니다. 멋대로 남의 집 공시가를 주물럭거리는 담당자는 누굴까? 10억 원씩 올렸다 내리는 기준이 과연 있긴 한 걸까? 만약 매경이 보도하지 않았거나 A씨가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고령의 집주인 중 이의신청 제도를 모르거나 온라인 신청을 못하는 이도 꽤 된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엉터리 공시가에 피눈물을 흘렸을지 가늠이 안 된다. 이런 사례는 부기지수다. 심지어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는 조망과 관계없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아예 똑같은 공시가를 매겨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정부는 뭐가 무서운지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진짜 고무줄인가 본데요. 부동산 정책 수정 나선 당정, 종부세 기준부터 높여라. 양도세 중과도 철회해야 한다. 2주택자는 올해 2월부터 최고 65%, 3주택자는 75%까지 양도세가 중과된다. 지금보다 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지금 세율도 높아 집주인들은 양도세가 무겁다며 집을 팔지 못한다. 이로 인한 매물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세율을 올리면 부작용만 커진다는 걸 왜 아직 모르는지 답답하다. 아울러 여당은 정세금 폭등을 부른 임대차법도 손봐야 한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 탓에 시중의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어 전세값이 폭등한 부작용이 재발해선 안 된다. 다시 재발하진 않겠죠. 그래야죠. 처음에는 많이 오르긴 할 거예요. IT 공룡 첫 공개한 한국 매출본이 웃는 놈 수상한 놈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구글 매출에 대해서는 국내 IT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미심쩍은 시선이 나옵니다. 구글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 한국 매출액만 해도 5조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구글은 감사 대상 매출로 광고 수익과 마케팅 용역 수익 등을 신고했지만 앱마켓 매출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나 보죠. 네, 이유로 배제했네요. 이유 표를 잠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가요 매출을 꽤 많이 올렸네요. 다시 보시면 4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88억,
라이엇 게임즈는 3,700억 매출에 1,600억 영업이익. 역시 게임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대단하네요. 구글은 220억 매출에 156억, 2,200억 매출에 150억 영업이익. 페이스북은 443억 매출에 118억 영업이익. 이렇게 되네요.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도 매출이 꽤 됩니다. 네, 몇천억씩 되네요. 다주택자 증여로 1주택 돼도 2년 보유해야 비과세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을 팔 때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이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거주 기준도 통과해야 하네요.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